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스텔의 김현진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제가 많이 이제 긴장도 되고, 그리고 앞에서 세션 해주셨던 것들이 너무 좋은 강연들이 많아서 저도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저의 발표에서도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비스텔이라는 회사를 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아주 짧게 좀 비스텔 소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비스텔은 2000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저희가 초반에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비나 공정에 대한 자동화 솔루션, 그래서 이제 이퀴먼트 엔지니어링 솔루션이라는 이제 EES 솔루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서울 양재동에 본사를 갖고 있고요. 미국에 또 지사가 있고,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륙에 필요로 하는 이제 서비스와 영업의 이제 인력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사가 열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과 그 미국에는 저 연구소가 양쪽에 좀 나뉘어져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비스텔 제품에 필요한 알고리즘들을 연구하는 팀을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비스텔은 뭐 과거에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 주로 ES 솔루션을 납품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해 드렸었지만 지금은 이제 꼭히 여기 산업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산업 분야에 많이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석유 화학이라든지 반송 설비, 특히 이제 자동차 설비, 기타 이제 다른 그 설비를 또 제작하는 설비 회사들하고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솔루션에 이제 좀 요약을 하자면 설비나 공정의 이상을 탐지하고 그 탐지된 결과와 또 품질이나 수율에 연관을 지어서 원인을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이 설비 상태나 공정 상태에 대한 미래를 예측해서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제조 현장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인공지능의 이제 여러 가지 기술력들을 활용했을 때 어떤 것들이 얻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도전 과제들을 겪었는지 주로 이제 저의 경험, 비스텔의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특히 뭐 이제 제조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 분야는 워낙에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설비 예지 보전이라는 관점에서 좀 좁혀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 보수, 뭐 메인터넌스라고 하면 크게 이제 다음과 같이 한 4단계 정도로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물론 이제 예지 보전, 유지 보수라는 뭐 개념이 있기도 전에 우리는 보통 이제 설비가 시작을 해서 가동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설비가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죽을 때까지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이 첫 시작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이것이 뭐 꼭히 나쁜 건 아니에요. 설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고 언제나 교체가 가능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교체 작업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리소스를 투입했을 때 바로 교체가 가능한 것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것도 이런 유지 보수 작업도 활용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는 조금 더 공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계획된 업무 작업을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분기나 반기나 어떤 설비의 또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죠. 그래서 어떤 설비는 그 분기마다 유지보수 작업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 설비의 구성 요소들 중에 어떤 파트들은 언제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에 관한 이제 계획들을 세우실 수 있어요. 대부분 어떤 시간 기준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뭐 앞에서 이제 run to failure, 그러니까 실패가 날 때까지 쓰는 경우보다는 조금 더 낫지만 결국 이 부분들도 일정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제 어떤 설비에 관리해야 될 대상 센서를 부착하고 계측을 해서 그 설비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이제 컨디션 베이스드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이와 같이 이제 프로액티브 메인터넌스, 그러니까 뭐 예방 예지 보전이라고 해서 문제가 난 경우를 이미 경험을 하셨고, 그래서 그 설비의 경험상 앞으로 이 파라미터가 이렇게 변화하면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라는 거를 아시는 상태에서 미리 예방 보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계들이 사실은 앞으로의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를 하기 위한 다들 기본 활동입니다.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 예지 보전을 한다고 해서 이 앞에 있는 활동들이 다 없어지거나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이 토대로, 그리고 더 좋은 뭐 이제 양질의 데이터와 우리의 경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들이 결합했을 때 조금 더 비용을 줄이고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이나 리소스를 절약할 수 있는 측면으로 가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설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대 효율, 가동 시간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미래에 앞으로 우리가 꿈꾸는 스마트 팩토리의 설비 예지 보전의 어떤 워크 프로세스라고 한다면 아주 좀 간단하게 예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떤 관리자가 아주 간단하게 아니면 또는 뭐 파트너사의 도움을 받아서 설비를 대변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을 하면 바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시스템은 바로 이제 뭔가 머신러닝으로 자가학습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설비 상태를 대변하는 정보를 통해서 엔지니어는 설비 상태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비정상이라는 어떤 알람이 울려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뭐 뭔가 티켓이나 오더라고 하는 것들이 발행이 돼서 설비 상태가 이상하다라는 그 뭐 대상 설비에 가서 우리 직접적으로 정비를 한다든지, 그리고 정비를 할 때는 처방전, 어떤 정비를 해야 되는지, 정비 활동들은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어떤 자재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과 이제 재고 관리 시스템과도 연동되는 것들이 결국에는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를 하고자 하는 활동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ROI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컨설팅 회사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결국 돈을 그러니까 뭐 비용을 줄인다든지,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이는 것, 그리고 리소스를 줄이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수치적으로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업무의 질적인 면에서도 본다면 우리가 고되게 뭔가 해야 되는 작업들을 결국에는 자동화된 시스템들이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사람은 정말 창의적인 일을 하고 기계나 컴퓨터, 소프트웨어들은 노동에 필요로 하는 일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우리가 추구하는 워라밸을 우리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아서 활동을 하자라는 것이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가 갖추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미래의 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활동들,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활동들은 그냥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술들을 요구하는데요.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설비 상태를 대변하는 어떤 계측 활동이 일단 시작이 돼야 됩니다. 즉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설비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설비 상태를 대변할 수 있는 적절한 센서를 선택하고 부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그 센서가 뭐 무선 통신을 해서 데이터를 올려줄 것인지, 아니면 무선 통신을 하게 되면 또 전력 공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센서가 뭐 전원 공급에 문제가 안 되도록 전기선이 다 붙어 있는 센서를 쓸 건지,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런 데이터들을 그러면 무조건 다 클라우드나 위에 상위 서버로 올릴 것이냐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단에서 엣지 단에서 얼마만한 데이터들을 또 전처리를 해서 올려야 되는지, 많은 이제 전처리에 대한 고민들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설비에서 수집되는 데이터 외에도 사실 설비 예지 보전에 필요한 데이터들은 기존 레거시 시스템들이 갖고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뭐 가령 작업자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작업에 대한 예지 보전, 그러니까 그 보전 활동들에 대한 기록들도 다른 시스템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설비가 운영되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벤트 기록들도 다른 시스템들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또 연동을 해서 설비 예지 보전에 필요한 데이터화하는 작업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많은 작업들을 이루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바라는 이제 드디어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비스텔이라는 회사는 IT 솔루션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앞에 물리적인 센서를 부착하고 데이터를 이제 수집해서 올려주는 부분들은 여러 이제 파트너사의 도움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되면 이제 그런 파트너사들이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잘하는 분야는 바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설비의 이상 상태를 탐지하고 그 이상 상태에 대한 또 원인 분석, 그리고 앞으로 이 설비가 얼마나 더 사용 가능한지 등을 예측하는 기술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설비 예지 보전을 하는 활동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어려움들이 사실 많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데이터를 만드는 것부터가 가장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설비를 잘 대변하는, 설비 상태를 말해주는 어떤 센서가 무엇인지부터 조사하는 게 사실 어려운데요. 저희가 이제 뭐 굴지의 대기업들은 이미 센서를 부착하고 뭔가 데이터 수집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뭐 이미 다 기저에 이제 마련이 되어 있지만, 그보다 뭐 조금 작은 이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가게 되면 데이터가 있지만 뭔가 활용하기 어려운 단계도 있으시지만, 그보다 더 아래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야 되지? 무슨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지? 라는 질문들부터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부터 저희가 좀 도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전처리를 해서 우리가 설비 상태를 대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링하는 단계까지는 솔루션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진행되는 네 가지 단계 중에서 제가 좀 가장 큰 뭐 어려움이라고 했던 부분들을 좀 세 가지를 좀 요약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설비 예지. 설비 예지는 정말 이제 센서와의 싸움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정말 이제 제가 전문 분야도 아닌데다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아는 회사들이 많지 않았어서 초반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센싱을 잘 해주는 회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시작하는 것이 답이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 비스텔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이제 네트워크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데이터 수집 단계부터 시작하신다라는 고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도 저희가 좀 함께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많은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센서는 사실 이제 진동 센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미 다들 이제 사용하고 계신 설비들의 많은 구성 요소들이 회전체 설비입니다. 뭐 모터나 팬이나 여러 가지 이제 회전하는 설비들 안에는 그 회전에 대한 진동 성분들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고, 그 회전체의 그 성분들을 가지고 그 회전 기계가 얼마나 노후화되거나 나빠져 가고 있는지에 대한 상태를 가장 잘 대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리고 전통적으로 한 100년, 150년 이상 회전체 설비들에 대한 대표적인 특징들은 진동 센서를 활용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뭐 일단 그런 회전체 설비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센서들을 좀 활용해 보십사 얘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진동 데이터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그러니까 값의 크기가 점점점 커지는 것만으로도 어떤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조금 더 정밀한 데이터를 받아서 그 값을 이제 분해를 해보면 그 회전체 그 요소들의 어떤 특징들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구성 요소가 어떤 현상으로 뭐 나빠져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미 전통적인 기법으로 도메인 날리지라고 하는 그 전문가들이 알고 계신 지식들을 저희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설비 예지 보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설비의 데이터 취득하는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다고 할게요. 그런데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설비 예지 보전, 프레딕티브 메인터넌스를 하는 데 있어서의 두 번째 가장 큰 어려움은 정말로 이제 우리가 뭐 연구자의 입장이기도 하고 그걸 활용하고자 하는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예측 모델의 정확도를 물어보세요. 아, 정말로 이 설비 상태를 대변하는 이 모델이 정확합니까? 예측을 잘합니까? 성능이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묻는데, 그것들은 정말로
대답해드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조 현장에서는 대부분 설비를 죽을 때까지 그대로 놔두면서 연구하시는 것처럼 실험하지 않으세요. 미리 이미 사전 예지 보전, 그러니까 예지 보전이라는 명명하에 예방 활동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설비가 고장나기 전에 교체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서 데이터는 그런 상태들을 사실 잘 대변해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전산화가 안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상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그 작업자들이 어떤 작업을 하는 상태라든지 시점이라든지 그리고 그 작업에 대한 상세 내용들이 다 정보화되고 자산화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록들을 남겨놓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들이 이제 뭔가 전산 활동으로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사용자들한테는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불편하고 내가 뭔가 잘못했다라는 거를 밝혀야 되는 부끄러운 그 과거를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위 자체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그 프로그래밍이 도와줘서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자들이 이런 것들을 입력할 수 있게 해주고 아니면 뭐 자동 입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든지 그런 이제 전산 작업 활동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예지 보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설비에 대한 그 센싱부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작업들의 활동들이 전산화돼야 되는 거 그리고 그런 이제 설비에 문제가 났던 시점, 이벤트,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일지들을 기록으로 남겨놓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체계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그 데이터가 불균형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제조 현장에 있는 데이터들은 다 정상 데이터만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은데 저희가 분석을 하고 예측 모델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는 사실 정상에서부터 비정상으로까지 가는 그 전체 데이터가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한 케이스를 가지고 모델을 일반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것들이 여러 케이스가 반복적으로 있어야 돼요. 뭐 한 설비에서 여러 케이스가 있던 아니면 그런 케이스들이 100대, 150대에서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던지 그런 좀 반복적인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사실상은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그 데이터를 가짜로 좀 이렇게 폭발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좀 통해서 실제로 예측 모델에 대한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샘플 데이터를 제너레이션하는 기법들을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통적인 기법들도 사용을 했고요. 네, 그리고 뭐 GAN이라고 하는 최근에 이제 새롭게 나온 이제 네트워크 기법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데이터들을 하나의 셋을 줬을 때 이 데이터가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제너레이터도 한번 실험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좀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설비 예지 보전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학계에서는 정말 많은 알고리즘들이 다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많은 기법들을 그러면 우리 현장에 다 바로 적용하면 바로 사용 가능할까요? 그 많은 연구들은 사실 어떤 특정한 상황들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뭐 설비 상태의 조건들이 어떻다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설비 모델에 한해서 운영을 해봤다든지 아니면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양산할 수 있는 어떤 그 실험실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론들 자체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정상 그러니까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가는 양상의 그런 데이터들을 현장에서는 많이 모아놓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이런 알고리즘 중에 몇 가지를 좀 도입해 보시면 됩니다. 사실 알고리즘을 자체만으로 크게 성능의 차이가 나진 않아요. 결국에 그 예측 모델의 성능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양질의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확보했느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들 그리고 그 기법들이 어떤 특정 설비에만 잘 맞는 게 아니라 일반화된 시스템에 잘 녹아들여서 누구나 다 편하게 좀 쓸 수 있고 그리고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이제 좀 유지보수 관리하기 편한 형태로 플랫폼이 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법들이 뭐 알고리즘을 이렇게 다 밖으로 표출한다기보다는 내재화되어 있는 경우로 좀 엔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DM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이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이제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요. 이렇게 미래를 현재 시점이 여기인데 앞으로 얼마만큼 지속될 건가에 대한 RUL, 자녀 유효 수명을 예측할 때 이 미래에 대한 방향성이 예측하기 가장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임계치 예측이 사실 어렵습니다. 임계치라고 하는 부분은 설비가 언제 죽을지에 대한 예측 결과하고 가장 이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수치인데 이 임계치라는 것이 뭐 대체적으로 뭐 설비 엔지니어가 알고 있으면 좋지만 그것들이 경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참 이 선을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두 가지 다 놓고 문제를 풀면 사실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품화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임계치에 대한 부분들은 뭐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추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용자가 직접 어떤 경험치를 세팅할 수 있도록 조금 했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경향성을 예측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자녀 유효 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 기법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제가 앞에서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인공지능만이 답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쓰시는 이미 이제 기술들이 많이 있어요. 룰 베이스 기법을 쓰셔도 좋고 아니면 아주 전통적으로 관리하시는 상하한 스펙 리밋 관리로도 충분히 뭔가 모니터링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조금 더 양질의 데이터, 충분한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면 데이터 기반한 학습 방법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전통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었던 도메인 지식 기반의 어떤 알고리즘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도 함께 사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기반한 데이터 모델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다른 유형들도 하이브리드 형태로 다 활용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이 제공이 되는가를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솔루션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더 기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앞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설비가 대부분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가는 양상의 데이터들이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나 이제부터 내가 PDM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어요라고 하는 뭐 고객이시라고 한다면 그 현장에서는 거의 데이터를 이제 모으기 시작하시는 상태이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설비 예지 보전은 못 합니까? 왜? 데이터가 없으니까 우리는 시작 못 하나요? 라고 이제 물으실 수 있는데 저희가 그때는 좀 두 가지 방안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가는 설비 상태가 변화하는 그 과정에 대한 케이스가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 인공지능 기법의 측면에서는 일단 비지도 학습으로 먼저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답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하는 방법으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이 방법은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비의 자녀 유효 수명을 예측을 할 때 우리가 언제 죽을 거다라는 것에 대한 임계치를 뭔가 가정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가정이 잘 맞지 않으면 좀 예측 오차를 크게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설비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대한 계측 데이터와 그리고 그 정비에 대한 정보들이 계속 쌓이고 뭐 2년, 3년 이런 데이터들이 축적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도학습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지도학습이라는 거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답을 알고 많은 모범 답안을 가지고 연습을 한 다음에 다시 새로운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실패 사례, 그러니까 설비가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죽어가는 과정을 많이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지도학습으로 바꿔서 모델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비지도 학습인 경우에는 이런 이제 딥러닝 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할 때는 일단 그때의 데이터들이 정상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새로 들어온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가 과거에 학습했던 데이터와 비슷한 패턴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비교해서 만약에 이제 새로 들어온 데이터가 비정상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 값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약간 이제 비정상이 정상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개념의 데이터들을 추출해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우리는 건강도, 그러니까 설비의 뭐 헬스 인덱스라고 하는 개념들로 좀 뽑아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변되는 값을 모니터링 했을 때 충분히 설비 상태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지도 학습에서 이제 지도 학습으로 넘어오게 된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이제 뭔가 설비가 죽어가는 패턴에 대한 것들을 유형화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케이스, 그러니까 설비가 죽었다는, 그러니까 설비가 우리가 뭐 죽었다라는 게 정말로 이제 브레이크다운 됐다기보다는 우리가 고장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만한 어떤 그 이벤트까지의 케이스들이 많다고 하면, 여기에 이제 케이스가 처음에 10개에서 20개, 50개, 80개 쭉 이제 120건 이렇게 이제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지금 그 값에서 그 우리가 예측한 값들이 정말로 점점점 가까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빨간색이 실제로 알고 있는 아이디어란 죽은, 그러니까 그 RUL 자녀 유효 수명인데, 녹색이라고 하는 이 실험값이 비슷한 사건이 많아질수록 이렇게 가까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비지도 학습에서 지도 학습으로 넘어갈 때 충분히 많은 데이터들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렇게 성능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기법들이 저희 이제 비스텔에서는 어떻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을까요? APM이라고 하는 솔루션입니다. 어셋 퍼포먼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솔루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저희가 연구 개발한 지는 좀 오래됐는데 올해에는 좀 비즈니스 전략을 좀 바꿔서 SKT 텔레콤하고 전략적 제휴를 좀 맺었어요. 그래서 SKT가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는 메타트론 디스커버리를 제공을 하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익숙치가 않아서. 메타드론 디스커버리를 제공을 하고, 그 디스커버리는 사실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직접적인 연관의 어떤 이렇게 연관성을 제어한다기보다는 큰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에 대한 서비스 API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가 필요한 환경에 클라우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APM에서 제공하는 기능 외에 커스터마이제이션 하고 싶은 어떤 차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이제 BI 툴로서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그동안 그 연구했던 설비 예지 보전에 대한 솔루션들은 APM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자사 솔루션으로는 APM이라고 좀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설비 예지 보전 플러스 자산 관리, 그러니까 설비를 자산이라고 인지하고 여러분들의 공장에서의 자산 관리를 도와드릴 수 있는 솔루션으로 APM을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하이라키들을 구성하고 어셋을 직접 등록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알고리즘은 사실 여러 가지 분야에 다 활용이 되고 있어요. 뭐 모니터링, 그다음에 설비의 이상 진단, 그리고 이상 진단에 대한 이후에 이제 유형 분류, 그리고 설비 예지 보전에 정말 이제 꽃이라고 얘기하는 잔여 유효 수명 예측에 각각의 이제 알고리즘들이 다 다르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러한 기술들은 이제 저희가 그동안 오랫동안 연구했던 것들이 엔진화되어서 여러분들이 간단한 이제 초기 몇 가지 세팅을 하시게 되면 즉각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와 같이 이제 대시보드 화면에서처럼 앞에서 이제 어세스 스코어 또는 헬스 인덱스라고 하는 건강도 지수를 종합 대시보드에서 내 설비 상태를 또는 나의 어떤 공장 전체 현황을, 아니면 뭐 그 글로벌하게 갖춘 회사라고 한다면 전 사이트의 어떤 종합적인 현황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례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뭐 진동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들이 좀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진동 데이터를 활용한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설비 이상 진단에 대한 노하우들이 도메인 난리지를 많이 갖고 계세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전산화했고 그것들이 이제 APM이라고 하는 솔루션에 도입이 돼서 예를 들어서 이제 크게 이제 설비 회전체에 4가지 정도의 문제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뭐 베어링이 깨졌다든지 얼라이먼트가 맞지 않다든지 밸런스 불균형의 문제가 있다든지 윤활 문제가 있는 이런 이제 위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탐지를 하고 분류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 이제 윤활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패턴 인식을 통해서 탐지할 수 있다라는 이제 특허까지 좀 제공을 하게 됐어요. 네. 저희 시스템 좀 간략하게 키 피처만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하나의 설비에서 전체 공장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확장성, 유연성을 제공을 하고 있고 우리가 최신 기법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법들을 조금 더 사용자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UX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기법으로만 활용된다기보다는 그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인지해서 자가학습을 하고 그것들이 또 상태가 변화한다고 하면 변화에 대한 탐색을 통해서 사용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마무리로 좀 한마디에 좀 말씀드리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혁신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기술을 만났을 때 그것이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이 결국에 사업적 성공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로 진정한 인더스트리 4.0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활동들을 위해서 비스텔이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